자, 여러분들,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요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조건을 찾고 그 조건을 어떻게 분석해서 문제를 푸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할 때도 선생님, 제가 이 문제의 조건을 몇 개 찾았는데 이 두 번째 조건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881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 간단해요, 사실.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좀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얘를 제한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 조건에 의해서 x의 값이 제한된단 말이지. 제한 조건이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필수 조건이야. 그냥 통틀어서 그냥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사건이 조건인 거니까. 자, 그럼 파란색 조건을 우리가 찾았어.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이제 x의 값을 제한을 해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우리가 영어 문장 분석할 때도 쪼개죠. 주어, 동사, 목적어. 쪼개는 거예요, 이거. 부등식인데, 어떤 부등식? 이런 부등식. 부등식이야. 이런 부등식. 이게 무슨 부등식일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이구나.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 이제 생각을 확장해야 돼. 2차 부등식이 나왔어. 2차 부등식 내가 어떻게 풀었더라? 그렇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봤고, 먼저.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그렇지. 판별식을 썼어, 판별식. 결국에 이런 것들은 왜 했냐면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얘가 2차 부등식이구나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났으면, 그럼 내가 2차 부등식을 공부할 때 무엇을 했을까 하고 꼭 생각을 해야 돼. 2차 부등식 풀기 위해서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봤었지. 우리가 앞에서 개념원리든 센수학이든 RPM이든 다양한 유형별 문제집, 개념서 이런 것도 풀면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었단 말이죠.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수분해 되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판별식을 써본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했느냐?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근데 얘를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 곱하기 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럼 얘를 어떻게 했더라? 그래프를 그렸더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개념 공부, 그런 것들 하면서 이미 익히고 있는 도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분석을 했다? 2차 부등식인 것까지를 봤으니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었지 하고 생각을 확장해 나가자. 문제를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0,0을 지나고, 얘를 이제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배웠을 거야, 여러분들. 3,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여긴 거야. 자, 그래서 얘가 2차 부등식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해석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한 x의 범위는 0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엔 이 조건, 이 제한 조건을 해석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길게 썼지만 사실은 x의 범위가 0과 3 사이에서 라고 해석이 가능하더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을 해석을 한 거예요. 이때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이것도 보니까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이야. 그런데 뒤에 a가 있어서 이 2차 부등식에 이 a라고 하는 미지수가 있어서 이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지금 당장 풀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항상 2차 부등식은 뭘 생각을 해라? 그래프를 생각해라. 이차함수를 생각해라. 이차함수 그래프를 생각해라 라고 했는데, 자, 얘가 이차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고 x 1차 앞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 뭘 할 수 있냐?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알 수 있고 꼭지점의 X좌표도 알 수 있어. 자, 이거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야. 3학년 1학기 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2차 함수 배울 때 이걸 했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이야.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는 거 하는 점.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이 나왔으면은 이제 얘를 그래프로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 어떻게 풀지 못 푸는데 이거 얼마나 몰라서 못 푸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차 부등식이 나왔으면은 뭘 생각해라? 그래프 생각해라.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이런 조건이 나왔어. 2차 부등식의 조건이 나왔으면은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까? 요놈의 그래프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게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자, 꼭지점의 X좌표는 1이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세 가지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어요. 이것도 배운 거야, 여러분들. 중3 때.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모양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런데 앞에서 어떤 제한 조건이 있었냐면은 0하고 3 사이에서 라고. 1이 여기 있으면 한 0은 요쯤 있겠죠? 3은 한 요쯤 있을 거야. 0하고 3 사이에서 무조건 얘가 성립해야 된대. 0하고 3 사이에서 무조건 이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은 음수가 되지 말란 얘기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음수가 되지 말란 얘기야. 음수가 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 이제 그린 걸 보니까 0하고 3 사이에서 이 1번 그래프는 지금 봐봐. X축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음수가 된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 얘는 안 돼. 2번 그래프는 어때요? 0보다 커나 같죠, 무조건. 3번 그래프도 항상 0보다 커나 같지. 그러니까 2번 그래프랑 3번 그래프가 이거를 만족하는 놈인 거다. 이런 거지.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조건을 어떻게 표현해? 그림으로, 그래프로 표현했지? 그래프로 표현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만족해야 돼. 얘가, 이 2차 함수가 2번처럼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 3번처럼 그려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2번처럼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하고 어떻게 또 생각을 확장해야 돼. 확장. 지금 2번인 경우랑 3번인 경우가 얘를 만족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캐치했다면 2번 경우의 그래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을 확장해 나가야 돼. X축하고 접하고 있어요. 지금 특징이. 접할 때 뭐다? 접할 때 뭐다? 이것도 언제 배웠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어. 접하면은 판별식이 0이다. 배웠다고. 판별식이 0 돼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 3번처럼 되어도 괜찮아. 3번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지. 얘는 허근 가질 때, 중근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질 때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2차식 가지고 판별식 써가지고 답을 돌출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문제를 읽고 어떻게 해라? 조건을 찾아라. 조건. 이 문제 여러분들 지금 봐봐. 이 정도 난이도는 엄청 쉬운 거예요. 엄청 쉬운 건데 왜냐면 조건이 몇 개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조건이 여러 개 나오면 나올수록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제한 조건 요거야.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분석을 했어. 이게 조건인 걸 알아냈어. 얘가 조건인 걸 알아냈으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석해라. 분석하려면은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식으로 분석을 하려니까 얘는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이거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어떻게 해라? 생각을 확장해라. 2차 부등식은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살펴봤고 인수분해 안 되면은 판별식을 이용해봤고 결국엔 1번 인수분해, 2번 판별식. 이걸 왜 해봤다? 얘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프. 여기까지 생각을 확장해 나가서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 그래프 그려봤더니 0,0, 3,0 지나고 아래로 블록이더라.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야. 그거를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X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니까 X는
0보다 커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첫 번째 조건을 해석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를 만족할 때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또 근데 얘가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인데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이랑 다른 점은 미지수가 있다는 거지. 이 미지수가 있으니까 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상황을 나누어야 돼. 상황을 나누어야 돼. 아까 우리가 상황을 1번, 2번, 3번으로 나눴어. 기억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그릴 때는 상황을 나누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1인 2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 1번, 2번, 3번.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대. 그럼 이제 또 표시를 해보는 거야. 아, 이 범위 내에서 이게 우리가 찾았던 조건이니까 얘를 또 적용을 해야지. 0에서부터 3까지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데 1번은 안 되지. 1번은 음수니까 안 되네. 안 되네. 2번 가능하고 3번 가능해. 2번하고 3번 같은 모양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또 이제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거야. 2번 같은 경우는 접하고 있고 3번은 떠 있고 접하거나 떠 있으려면은 그렇지. 우리가 이럴 때는 판별식 썼다 이거지. 판별식. 이거는 이제 다 앞에서 우리가 내용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정한 다음에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사실. 접하거나 떠 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은 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기. 선생님 제가 이 조건을 활용해 이거 조건을 분석해서 이렇게까지 그렸다. 그래서 2번처럼 그려지거나 3번처럼 그려지면은 답이 될 거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 2번이나 3번처럼 그려질 때 어떻게 이걸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야 너가 지금 그래프가 접해 있을 때 떠 있을 때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걸 푼다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친구는 접하거나 떠 있을 때는 판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이 배우는 거지. 내가 몰랐으니 우리 친구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풀었겠죠. 그렇게 그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쫙 알게 되는 거야. 조건을 찾고 조건을 분석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하면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보고 너는 이걸 몰랐어. 이 문제를 못 풀었구나. 그럼 그걸 내가 딱 알려주면은 되는 거지. 문제를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 알려주면 그냥 가만히 영화 보듯이 보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내가 모르는 이 부분 내가 이걸 몰라서 못 풀었구나. 난 이것만 알면 이걸 다 풀 수 있었네. 우와, 이제 이런 문제 나는 항상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지. 알겠죠? 네.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답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조건을 찾고 이 조건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걸 토대로 어떻게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서 문제에 적용하는지 지금 이 881번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계속 따라 시도를 해봐야 돼. 쉬운 문제부터 시도를 해야지 어려운 문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운 문제일수록 쉬우니까 그냥 대충 풀지가 아니라 이 문제 조건이 뭘까? 이 문제 조건은 이거구나. 이 조건을 확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그래프로 분석해야지. 이거는 방정식으로 분석해야지.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이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요.